글을 쓰려는 사람이 제일 어렵다는 말을 하는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그 글을 쓸 수 없다는 것은 결국 쓸 내용을 구하지 못했다는 말과 쓸 내용을 선택했다 하더라도 어떻게 써야 좋을지 모른다는 말과 같습니다. 보통 글을 쓰려면 무엇보다도 먼저 감동이 없으면 안 된다고 하죠. 초등학교 교에서도 보통 작문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보통 무엇이든지 자기 마음에 강하게 느끼는 점이 있다면 느낀 바를 쓰라고 가르칩니다. 감동을 느끼면 써라. 그렇죠. 그러나 감동만을 썼다고 해서 곧바로 글쓰기 내용이 완성되었다고 볼 수는 없죠. 왜 그러냐면은 글을 쓰려면은 자기가 느낀 점을 객관화해야 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자기가 느낀 점을 알리기 위한 여러 가지의 글 재료를 늘어놓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이죠. 글 재료를 놓는다는 말은 평소에 글 재료가 되는 것을 많이 읽고 그럴듯한 이야기도 많이 듣고 또 철저하게 생각하며 자기도 고유의 주견을 가져야 하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본격적인 글을 쓰기 시작할까요? 우선 거창한 말로는 주제 즉 중심이 되는 생각이 정해지려면 내용으로서 글을 이끌어 나갈 구체적인 재료가 준비와 함께 드디어 글을 쓴다는 단계에 들어서게 됩니다. 자, 그러면 무턱대고 글만 쓰기만 하면 좋은 글이 나올까요? 그래서는 안 되겠죠. 먼저 쓰려고 하는 내용을 이끌어 나가는 데 있어서 아주 쉬운 예로서 사람의 인체를 비유한다면 뼈대가 있고 나면 살이 붙어서 한 사람의 인체가 구성되듯이 우선 글도 어떤 뼈대로 쓰고 어떤 순서대로 글을 쓸 것인가를 연구해야 되겠죠. 이것을 어려운 문학적 말로는 구성 또는 구상이라고 부릅니다. 글을 쓰는 사람은 이 구상 단계에서 실제로 해볼 것이 쉬운 말로 그 이야기의 줄거리라고 하거나 할까요? 흔히 전문적으로 소설을 쓰는 사람들이 구성이었더니 무엇이었더니 하고 하는 비판 연습이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구상이 끝났다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구상이 끝났으면 그 줄거리가 뼈대라면 살을 붙여야 하겠죠. 그러자면 자기가 마음먹은 뜻이나 아이디어를 다루는 데 있어서 내용을 구분해서 써야 하는데요. 글을 전문적으로 쓰는 말은 글의 단락이라고 부르기도 한답니다. 쉬운 말로 글의 토막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글의 토막이라면 좀 그러하니까 여기서는 단락이라는 말을 쓰겠습니다. 글의 단락과 단락이 이어지면 글, 즉 문장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전문용어로는 단락의 전개라고 하기도 합니다. 물론 단락을 전개할 때 사용되는 것을 글의 재료인 것은 물론이죠. 자, 그러면 글을 썼다고 합시다. 하지만 그 글이 자기가 하고 싶은 글 내용대로 써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자기가 쓴 글을 읽어보니 아무래도 자기 글이 초라해 보입니다. 그래서 다시 검토해 봐야 하는데요. 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해서 써서 넣어서 자신만만한 내 글을 만들어야 하겠죠. 이것을 전문용어로는 추고라고 하는데요. 이런 용어에 신경 쓰다 보면 글을 쓴 뒤에 일이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 어리둥절할 때가 많죠. 그래서 여기서는 쓴 글을 아름답게 꾸미는 순서라고 생각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는 것을 추고라고 한다니 그 추고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구체적인 작업이 될까요? 글을 고쳐보라고 부른 추고를 하려면 아무래도 내 글을 쓰고 나면 마음에 안 들므로서 써 들여다보고 싶지 않을 때가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틀 내지 3일간의 냉각기를 가져야 되겠죠. 좀 기분 전환을 한 다음에 내 글을 읽어줄 사람들이 어떻게 읽어줄까라는 기분으로 자기 글을 다시 읽어보고 시작하는 것이 좋겠죠. 그렇게 되면 자기가 쓴 글이 또렷하게 눈에 들어오게 되죠. 전 그래도 자기 글이 잘 써 있는지 알아보려면은 친구에게 읽혀 보이고 이상한 대목을 지적받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는 자기 글이 잘 쓰여 있다고 생각되었지만 뜻밖의 다른 친구가 보기에는 이해 못할 내용이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추고도 끝났다고 합시다. 그렇다고 금방 내 글을 발표해서 감명을 받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겠습니까? 하지만 내 글을 발표되기 전을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봐야 합니다. 내가
글을 쓴 목적이 무엇인가를 최종적으로 검토해서 발표를 해야 되기 때문이죠. 무엇인가를 내 글에서 알리려는 글이 이 어떤 종류의 글인가를 살펴봐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인가 내 글을 읽는 사람에게 알리려는 글인가, 아니면 내 글의 내용이 상대를 나와 같은 생각을 갖게 설득하려는 내용인가, 아니면 단순히 상대방에게 감명만 주려고 하는 목적인가를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죠. 이 세 가지가 일방적으로 쓰여진 글은 물론 없습니다. 실제 대부분의 글을 서로 섞여 있는 것이 보통이죠. 하지만은 보통 이런 여러 목적의 글이 섞여 있다고 하더라도 이런 글의 의도가 무엇인가 알리는 글이든 설득을 하려고 하는 글이든 또는 감동의 글이든 궁극적으로는 그 글의 중심은 앞에 세 종류의 글 중에 하나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 글은 혼란스러운 글이거나 그의 의도가 분명치 않는 글이거나 혼잡스러운 글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이죠. 오늘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제3편에서는 우리가 쓰는 글이 잘된 글이냐 잘 안 된 글이냐를 살펴보는 방식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끝까지 읽어 보신 분들은 3편을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